안녕하세요. 권한철의 활잡입니다. 자, 오늘은 활을 한 자로 출고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한수부터 나온 이유가 이 활은 80파운드이기 때문인데요. 점점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여름이 지속됨에 따라서 진이 빠져요, 몸이. 80파운드짜리 이거 어떻게 당기죠? 호이트의 RX9 울트라 제품이고요. 드로랭스는 28인치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드오프는 75% 세팅되어 있고 하드백걸로 작업이 된 상태입니다. 레스트는 엡실론 V2 제품이고요. 지금 림드리븐 타입의 레스트 중에는 가장 좋은 제품이다라고 판단을 해도 무방할 정도로 아주 깔끔하고 좋은 제품이죠. 자, 이 제품 셋업을 함에 있어서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아주 쉽거든요. 모듈도 너무 단순하게 잘 나왔고 캠 역시도 뭐 비틀림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율할 필요가 거의 없을 정도로 엔지니어링이 잘 돼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그거죠. 80파운드다. 자, 한번 당겨볼까요? 어이구야, 힘들어요. 예, 지금 저 앞에 종이를 대놓고 있고요. 비행은 아주 깔끔하네요. 아주 깔끔한 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속도도 조금 궁금한 편이고 지금 당기면서 느낀 점인데 호이트가 이야기한 게 있어요. 60파운드 같은 70파운드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죠. 과연 이 이야기의 신빙성이 얼마나 되는지. 이거는 지금 80파운드 제품인데 마치 70파운드 같은지. 근데 당겨보니 그렇지는 않아요. 80파운드가 맞아요. 자, 이런 것들을 찬찬히 뜯어보죠 한번. 자, 일단 제품의 무게를 한번 달아볼게요. 지금 레스트를 장착을 해놓긴 했는데 레스트 무게가 뭐 얼마 나가지는 않을 거니까 천천히. 어이구야, 레스트를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5파운드가 안 나오네요. 4.92파운드. 잘 보이나? 4.92파운드 나온다라고 측정이 됐고요. 뭐 소음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80파운드라서 더 두드러지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 100파운드짜리 APA 제품을 썼을 때는 확실히 웨이트가 올라감에 따라서 어떤 진동이라든지 다시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배가 되는 느낌을 좀 느꼈었거든요. 근데 호이트는 그렇진 않아요. 상당히 60파운드스러운 소음과 진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호이트가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웨이트가 높다고 해서 진동이라든지 소음이 더 해지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은 정확한 수치를 한번 계측을 해볼 생각입니다. 화살이 저렇게 박혀 있는데 요거는 일단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쐈던 이거 완전히 깨끗한 새 종이를 걸어놨었거든요. 요거 지금 샤프트가 요 중간으로 지나갔고 깃이 이렇게 빠져 있어요. 340번 링크보이 화살을 쏴봤던 거고요. 약간의 스파인이 조금 더 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무게도 조금 더 나갔으면 좋겠고. 왜냐면 80파운드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가벼운 화살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활에 무리가 없다. 꽤 잘 뱉어낸다. 조용하게 뱉어낸다. 라는 거죠. 지금 화살은 여기 한 발이 아까 쐈던 게 딱 박혀 있죠. 화살 박혀 있는 모양도 상당히 곧죠. 곧아요. 화살 박힌 모양이 곧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비행이 좋다는 거예요. 뭐 종이 쏴봤으니까 종이 지나가면서 똑같은 모양으로 바뀌었겠죠. 여기는 멀지 않은 구간이니까요. 자, 다음 체크할 거는 DFC를 한번 그려볼까 생각 중이에요. 이 활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측정하는 거죠. 드로우랭스는 28인치 세팅이고 그리고 레드오프는 75%로 조정해 놓은 제품입니다. 드로우에 물려놓고 당길 때 얼마만큼 웨이트가 붙는지 1인치당 드로우 했을 때 얼만큼씩의 웨이트 변화가 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놨는데요. 이렇게 해서 변화하는 그 수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게 DFC예요. 드로우 포스 커브라고 부르죠. 예, 그래서 그 드로우 포스 커브의 면적을 부분을 해서 예상되는 이 활에 당길 때 드는 에너지를
계측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0파운드라고 나와 있고요. 브레이스 위치는 8인치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8인치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 요 노킹이 좀 덜 돼 있으니까 8인치입니다. 브레이스 위치는 8인치예요. 9인치에서 18.18파운드. 자, 또 당겨볼게요. 10인치에서 37파운드. 36.99 이 정도 찍히죠. 그리고 11인치에서는 57. 몇 파운드? 57.4 이 정도 찍혀요. 12인치 넘어가니까 바로 75파운드 붙어버리죠. 드로우 초반에 힘이 확 붙어요. 그죠? 이거는 그 전에 리뷰했었을 때는 26인치짜리 좀 짧은 드로우의 활을 리뷰했을 때는 초반 드로우가 상당히 부드럽게 넘어가는 걸 볼 수 있는데 80파운드 되니까, 그리고 드로우 랭스가 지금 28인치 셋업을 해놓으니까 상당히 좀 급격하게 초반 드로우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80파운드 찍어버리네요. 지금 몇 인치 당겼어? 1, 2, 3, 4, 5인치 당겼는데 바로 80파운드 찍어버립니다. 80 몇 파운드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쭉 당겨봅니다. 81.8, 피크가 81.8파운드 나왔고요. 쭉 당기다가 이 구간에서는 드로우 변화가 별로 없다가 지금 21인치, 22인치 구간에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는 포스커브 그리면은 나오겠죠? 어느 위치부터 웨이트가 떨어지는지. 자, 쭉 한번 더 당겨 볼게요. 예, 70파운드대로 떨어지고 지금 25인치거든요. 25인치 되니까 한 56파운드 이 정도 돼요. 이제부터는 당길만 하겠죠. 그리고 더 당기면 레드오프가 작동하면서 웨이트가 확 죽죠. 지금 25파운드, 24파운드 이 정도 나와요. 아직은 그래도 저기 닿진 않았거든요. 닿진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 닿죠. 뭐가 닿냐면은 케이블 스탑이 닿는 거예요. 지금 그림에는 안 나오는데 캠에 보면 끝까지 당겼다는 표시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27.5인치 정도 드로우가 나와요. 그러니까 레드오프를 좀 강하게, 그러니까 수치가 약하게, 레드오프 수치가 약하게 체크가 된 경우에는 이렇게 드로우 랭스에서 조금은 손해가 날 수 있죠. 0.5인치 차이면 조금 큰데요. 해서 홀드 웨이트는 21.37파운드 이 정도 되면은 75% 거의 딱 나오죠. 다만 드로우 랭스는 확실히 짧아집니다. 해서 제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손님한테, 이 활 오너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세팅을 할까요? 라고 했더니 그냥 85% 세팅해서 28인치 드로우를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율을 해달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다시 조율을 하고 슈팅을 할 계획이고요. 일단은 이렇게 나온다. 레드오프를 조금 박하게 세팅하면은 드로우 랭스가 좀 짧아질 수 있다 라는 거고요. 만약에 드로우 랭스를 그 28인치에 그대로 가져가고 싶고 레드오프는 한 75% 쓰고 싶다 그러면은 모듈을 이거 말고 다음 단계의 모듈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27.25부터 28까지 되는 모듈을 사용을 했거든요. 드로우 랭스가 28인치인 분이라. 근데 28.25짜리 모듈을 쓰면서 레드오프 수치를 그렇게 맞춰 놓으면은 28인치 드로우가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 주문하실 때 제가 어드바이스를 이런 식으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세팅하고 리뷰 이어가겠습니다. 예, 세팅을 다시 85% 레드오프로 변경을 했는데요. 레드오프 변경하는 방식은 아주 쉬워요. 여기 보시면은 레드오프 모듈이 달려있죠. 그럼 75, 80, 85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볼트 풀르면은 요게 딱딱딱 이렇게 조정이 되게 돼 있거든요. 해서 지금은 85%로 돼 있고요. 요 모듈 끝부분이 넓은 부분이 바깥쪽으로 나와 있을 때가 하드 백월 상태입니다. 지금 하드 백월 상태로 맞춰놨고요. 소프트 백월을 하려면은 요 모듈 떼가지고요. 요 끝에 것만 떼면 돼요. 끝에 것만 떼가지고 아래 위를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 없죠.
그죠? 해서 속도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뭐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속도 측정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액세서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액세서리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엡실론 V2 제품 올려가 있는데요. 빠른 제품일수록 확실히 림 드리븐 제품들을 써야 타이밍이 제대로 나올 것 같아요. 포크가 올라왔다가 드롭되는 게 여기에 있는 그 스프링의 힘이라든지 이런 걸로 감당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물론 비싸고 좋은 제품들 있죠. 케이블 타입 제품들도 QED의 MX 시리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면은 그래도 좀 안정감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긴 하지만 100% 개런티 하려면은 사실은 림의 힘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드로우 하면서 또 세팅을 하게 돼 있거든요. 보면은 빠른 활일수록 얘가 포크가 늦게 서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타임 위치가 앞쪽으로 가면 갈수록 포크가 늦게 서거든요. 근데 너무 앞쪽으로 가면 또 너무 늦게 서 버리면은 끝에 부분, 요 부분만 지지하다가 바로 떨어져 버리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햄스키에서 제시하는 적당한 타이밍은 화살의 스트로크 구간의 정중앙에서부터 뒤쪽 후방 한 75% 구간까지는 얘가 포크가 받쳐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느린 활일수록 후방에 더 붙여서 오랫동안 지지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충분히 빠른 활이기 때문에 50%가 채 못 미친 상황에서 비행은 제대로 나오더라고요. 아까 전에 그 종이 쏜 거 한번 보여드렸죠. 아주 예쁘게 나옵니다. 자, 드로우 해볼게요. 80파운드 너무 힘들어요. 그죠? 힘들어요. 자, 쏴보겠습니다. 어이구야,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지금 339 FPS 나옵니다. 339. 뉴지 개 이름이 아니죠. 339 FPS. 자, 28인치 드로우에서. 그런데다가 아까 슈팅하면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80파운드의 느낌이 아니에요. 이거는 슈팅의 느낌이, 슈팅감 자체가 상당히 절제되어 있고 정제되어 있습니다. 화살이 꽂힌 모양도 너무 이렇게 순간이동한 것처럼, 제가 좋은 활 소개시켜 드릴 때 항상 그러죠. 화살이 여기 있다가 바로 순간이동한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화살이 타겟에 박혔을 때 꼬리가 흔들리질 않아요. 그냥 그림처럼 탁 들어가 버려요. 자, 아이고, 너무 만족스러운 그런 활이죠. 다만 이거는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드로우가 부드럽진 않아요. 절대로 드로우가 부드럽진 않아요. 드로우 초반에 힘이 몰리는 게 빡 느껴지는데, 그래요. 어떤 분들은 드로우 초반에 힘이 몰려있는 그런 활들을 좀 편안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힘이 들어가는 거는 좀 무리가 된다, 드로우 중반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드로우 중반이 조금 저는 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드로우 중반에 갔다가 끝에 가서 크게 떨어지는 게 오히려 저는 편했어요. 다만 에로레스트를 고정식으로 쓴다거나 경기용 타입으로 운영을 한다거나 했을 때는 초반에 몰려있고 후반에 부드러운 게 좋겠죠. 왜냐하면 포크에서 이렇게 떨어져 버리니까, 얇은 화살 이렇게 블레이드에다 올려놓고 쏜다면은 떨어져 버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괜찮은 셋업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드롭다운 레스트, 헌팅용에는 드롭다운 레스트가 여러모로 편하니까, 대체로 처음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오래 하신 분들도 그렇고, 드롭다운 레스트 요새는 또 림 드리븐 타입 나오면서 블레이드 타입하고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예전에 코드 타입 같은 경우는 드로우에 혹은 뭐 백월에 밀림에 좀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폼이 달라진다거나 아니면 긴장이 좀 됐다거나 그랬을 때는 점수대가 조금 달라지게 나오는 게 수순이었거든요. 수순이라고 맞나? 그냥 그게 팩트였거든요. 예. 그렇지만 요새 나오는 림드리븐 타입의 레스를 꼽는다 했을 때는 점수 차이가 거의 뭐 저는 느끼지 못할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통계에 있어요. 통계. 드롭다운 레스트를 썼을 때는 블레이드 타입보다는 점수가 좀 덜 나오더라 라는 거는, 사실은 저는 이게 자꾸 잡설이 늘어나는데 사실은 화살의 차이라고 보거든요. 4.2mm짜리 가는 화살하고 6mm 이상의
두꺼운 화살하고는 점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예, 횡풍에도 영향이 있고 아무래도 공기 저항 개수에도 훨씬 더 큰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 저 아까 쐈던 화살은 335g짜리 아주 가벼운 화살이었고요. 조금 더 무거운 화살 한번 쏴볼게요. 이거는 프레데터 화살이네요. 프레데터 화살이고요. 6075번이에요. 조금 더 무겁죠. 무게는 제가 달아서 알려드릴게요. 자, 쏴보겠습니다. 오, 화살이 사라졌어. 타겟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 293 fps 나옵니다. 293 fps. 자, 화살 무게에 따라서 에너지 효율이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는데 어떤 화살을 썼을 때 관통성이 좋을지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사냥에 쓰인다면. 그렇지 않고 우리가 타겟 슈팅만 한다 했을 때는 사실은 가벼운 화살이 득이 많죠. 원거리까지 처지지가 않으니까 예, 잘 맞아요. 자, 지금 무거운 화살, 가벼운 화살 번갈아 가면서 쏴봤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터로서의 느끼는 진동의 차이, 어떤 떨림의 차이, 소리의 차이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이질감이 없어요. 가벼운 화살을 썼는데도. 자, 호이트의 저력은 이런 데서 나오지 싶어요. 상당히 안정감 있고 완성도가 높은 슈팅을 제공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잘 맞는 거겠죠. 자, RX9 울트라 80파운드 제품 딱 3발만 쏴보고 출고하겠습니다. 가시죠. 지금도 노크 깨질 뻔했는데. 아, 야. 비싼 화를 쓰는 데는 이유가 있어, 이렇게. 그죠? 자, 요래 이쁘게 보였습니다. 자, 이 쏘기 전에 테스트를 0점 잡으면서 원래 했었거든요. 근데 노크를 2개를 깼어요. 노크를 2개를 깼는데 그 장면을 못 찍어서 이 장면으로 대신합니다. 비싸요. 비싼데 좋아요. 찌르세요.